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2025년 대한민국. 평소처럼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유튜브와 인스타를 보며 핸드폰과 함께 일상을 보낸다. 헬스장에서 몸을 만들기도, 백화점에서 예쁜 옷을 사기도, 카페에서는 사진을 찍어 오늘을 기록하고 업로드하기도 한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는, 돈만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모두가 평범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한편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바삐 움직이고 있다. 세계 경제에 있어 중국과 미국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미국은 최대 소비자로, 중국은 생산자로서. 하지만 둘은 썩어지기 마련이다. 중국은 공급 과잉으로 생산한 물품을 창고에 처박아두는 지경에 이르렀고, 미국은 코로나 시기와 전 정부의 정책으로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은 미정부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부채는 달러이다. 달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에서 찍어낼 수 있다. 연준은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가 되는 달러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연 2% 이하를 목표로 하여 일정량만 찍어낸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 미국은 지출의 10%에 해당하는 달러를 미국 부채, 즉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미정부는 달러의 가치를 절하시켜 본인들의 빚을 낮추려고 한다. 미정부는 달러를 마구 찍어내고 싶어 하지만 연준이 이것을 막는다. 그렇기에 세계 경제가 서로의 견제 속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균열은 미정부의 AI 액션 플랜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협상과 관세를 통해서 러우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를 잡아내고,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을 통해서 미국의 채권을 사게 만들어 안정적으로 국채를 팔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식은 AI 사이클을 형성하여 새로운 버블을 만들어냈다. 세계 경제는 미국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유동성으로 대호황을 맞이했다. 하지만 언제나 양면이란 게 존재한다. 성장하는 동력이 멈추면 버블이 꺼져서 엄청난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 마치 1929년 세계대공황처럼. 세계대공황은 1929년 미국 주식시장 붕괴와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과잉 생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발생했다. 세계대공황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경제정책 변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2030년 미국. 사람들은 운전대에서 손을 놓을게 오르다. 무인 택시가 스스로 운행되어 도로를 다니고, 공정을 최적화시켜 공장에서는 생산직 로봇들이 사람을 대체했다. 그렇다. AI 액션 플랜은 성공의 새로운 인류의 산업으로 도약했다. 인간형 로봇이라고 불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업화에 성공했고, 언론에선 가정용 로봇이 보급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또한 미국은 AI를 통한 새로운 국방체계가 정립되었다. 이제는 사람이 총을 들고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총과 폭탄으로 무장한 드론, 전투형 로봇들이 군수물품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은 전세계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어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AI 및 군수방위 산업의 시대를 열었다. 경제 패국이 되기 위한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을 넘어서려 양자 컴퓨터 개발에 열을 올렸고, 정보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산업 스파이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을 멈추지 않았다. 경제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화폐 체계인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대체제로 언급될 만큼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되며 보급화가 늘어났다. 정부와 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난 스테이블 코인은 개도국가 독재 정권, 정부를 불신하는 자들에 의해 엄청나게 수요가 증가했고, 이제는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도 새로운 화폐 시스템에서 밀리지 않으려 여러 방안을 모색했지만 결국 자국의 화폐의 가치를 보존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 또한 미국 국채에 의해 발행되므로 미국에겐 전혀 통하지 않는 이야기다. 오히려 달러가 가져온 부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 미정부에 의해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함으로써 세계 대기업들도 그에 발맞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호황은 미국이 생산자로서 넘치는 물품과 군수물품들을 과잉 생산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 큰 버블이 생기고 경기 침체의 징조가 가속화되었다. AI의 상용화로 인해 사람들의 일자리는 로봇으로 대체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갔다. 사람들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소비를 자제했고, 그에 따라 쏟아져 나오던 생산물품들도 갈 곳을 잃게 되었다. 2030 미국발 경제 대공황의 시작이었다. 자본주의의 경제체제가 유지되려면 붕괴와 건설, 파괴와 회복이 반복되어야 유지된다.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지방의 전쟁으론 수요가 부족했다. 또한 육아의 안정성을 동반한 전쟁이 필요했다. 이유는 확실했다. 미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고 1929년 세계대공황을 극복한 미정부는 이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결 방안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세계 3차 대전에 필적할 전쟁. 아무도 평범하지 않을 내일을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그 무대의 장소로 선택되어진 것뿐이다. 북한에 도발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웃는 사람들. 때로는 핵실험으로, 때로는 오물풍선으로 서울 한복판에 떨어져도 우리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왜냐면 북쪽에서의 도발은 언제나 있었으니까. 무장공비 침투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휴전 상태가 70년이 넘다 보니 참으로 오랜 기간 무수하고 다양한 도발과 아픔이 있어 왔다. 그렇게 우리는 익숙해졌다. 북한의 도발도 우리의 안보도 정치도 나한테 미치지 않으면 크게 관심 갖지 않았다. 뉴스에서 북한이 러우 전쟁에 참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사람들은 또 쇼라고 웃어넘겼다. 그저 가서 총알 받이나 하는 것 아니냐며 조롱하기까지 하였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의 내 주식계좌, 오늘의 부동산 가격이었다. 수많은 전조 증상은 있어 왔다. 북한은 핵 말고는 다 재래식 무기야. 미국이 있는데 어떻게 쳐들어오냐. 절대 일어날 일 없다며 모두 시시하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북한은 우리의 관심 밖 이야기로 전락했다. 청년들은 SNS 속에서 비교와 자랑을 쫓았고 노인들은 좌우로 나뉘어 서로를 욕하며 분노했다. 중년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고 종교는 타락했고 세대는 단절되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땅에 살았지만 서로를 믿지 않았다. 평화는 있었지만 신뢰는 없었다. 인터넷과 정보에 익숙한 청년들은 발빠르게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 미국발 경제 대공황에 맞게 대비했다. 달러는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기축통화로서 여전히 건재했지만 엔화와 원화, 유로와 같은 지폐는 휴지 조각이 되어갔다. 세계 경제의 절반은 달러, 미국채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은행에 저축하지 않았다. 코인을 사고 미국 빅테크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더 큰 부를 쫓았다. 우리가 믿은 건 평화가 아니라 자산이었다. 그리고 2032년 한반도. 그날이 왔다. 수십 대의 드론이 강화도를 넘어 인천 상공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저 호기심에 그것들을 쳐다봤다. 어디서 드론쇼 하나 봐. 아니란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리고 그 웃음은 곧 비명이 되었다. 북한이 돌기로 흡사했고 카페, 헬스장, 출근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휴대폰 속 유튜브 영상들은 더 이상 웃음을 주지 않았다. 그건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지옥이었다. 사람들이 북한의 피해를 끌어내렸다. 끝없는 부상자들이 밀려들어왔고 우리가 쌓은 자산 부동산은 폭발에 무너져 내렸다. 여자친구는 병동에서 환자들을 붙잡고 아버지는 퇴역 직전 군부대에서 총을 들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기도했고 누나는 피난길에서 울부짖었다. 이 모든 일은 꿈이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곳에서 같은 붉은 현실을 맞이했다.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내가 쌓은 자산, 부동산, 현금 흐름이 나의 미래를 지켜줄 줄 알았다. 미국이 우리 편이라고 확신했다. 믿어 의심치 않았다. 미국을 믿고 너무 안일했다. 우리가 선택되어진 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세계 대공황 속에서 세계 경제를 구원해낼 카드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기에 가능하다. 그 대가를 잊은 순간 평화는 다시 피로 써야만 한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날의 오늘을 잊지 못한다.